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물건인데요. 김천에 있던 1층 단지 내 상가, 농협이 임차 중에 있었던 물건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감정가 11억 6,900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됐어요. 네, 현재 최저가가 1억 9,600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거의 16%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농협이 임차하고 있었던 계약상의 보증금 10억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소개해드렸던 물건 명세서에는 이 상가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가 표시가 돼 있었어요. 만약에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효력이 확정일자를 세무서를 통해서 받았고 효력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수정한 건지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 물건 명세서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보시면 김천 2022 타경 1556이고요. 김천 혁신도시 이지도 401동 1층 총 6개 호가 매각하는 겁니다. 감정가 11억 6,900에서 현재 최저가가 1억 9,647만 4천 원, 감정가의 16%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죠. 자, 다가오는 입찰은 12월 15일 날 입찰하게 될 거고요. 지난 입찰 내역 보시면은 5억 9천에 낙찰 받았었는데 대금을 미납했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약 4천만 원을 몰수당했던 물건입니다. 자, 지난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최선순위 설정 2017년도 1월 9일 그저당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보시면은 현황 조사상 보증금 10억에 월 600만 원, 사업자 등록자가 2016년 11월 25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사업자 등록일자가 빠르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도 빠르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환산 보증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상 2015년 5월 13일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은요. 환산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사업자 등록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월세 600에다가 100을 곱하면 6억이고 10억 더하니까 환산보증금이 16억인데 관계없어요. 초과돼도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10억에 660만 원. 이거 이제 부가세 포함으로 여기다가 이제 권리신고 했고요.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권리신고 양식을 제출하는 건데 10억에 600. 보시면 확정일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산보증 이게 초과되거든요. 이 김천 지역의 경우에 2016년도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가 1억 8천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환산보증 한참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확정일자가 써 있길래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권리신고하는 양식에다가 단순 기재한 거지 실제 계약서상의 세무서를 통해서 받은 확정일자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 물건명세서 보시겠습니다. 작성일자가 2023년도 11월 9일이죠. 지난 물건명세서 작성일자 2023년도 10월 4일. 그죠? 네, 그래서 다음 매각 입찰 전에 업데이트된 물건명세서 보니까 요 권리신고란에 확정일자가 삭제됐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임차인 권리신고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2016년 12월 1일, 확정일자를 2016년 12월 29일 기재했으나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김천세무서 발행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16년 11월 25일, 확정일자 기재 없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일자도 잘못 신고한 거예요. 이게. 요게 정확한 거죠. 상가임대차 현황서에서 발급받은 거.
그래서 여기 권리신고에는 임차인이 원래 잘못한 건데 법원에서 올바르게 잡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물건 명세서 업데이트 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한 대로 상가임대차 현황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던 거고 임차인이 권리신고 양식에다가 확정일자란에다가 날짜를 썼을 뿐이에요. 농협에서 왜 그랬을까요?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 일부러 확정일자 있는 것처럼 쓴 거냐? 아니면 착각을 일으키고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받은 줄 알고 쓴 거냐? 예. 괜히 중간에 낙찰받고 보증금 날렸잖아요. 확정일자가 사실은 있어도 배당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약 확정일자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10억 보증금이 낙찰가액으로 전액 배당이 안 되면 그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억에 낙찰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임차인은 10억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시면 이게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5억 300. 요거는 대출을 해준 거고요. 전세권 10억은 요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낙찰을 10억에 임차인은 배당을 10억을 배당을 받죠. 10억을. 사업자 등록일자 빠르니까. 확정일자도 만약 그때 받았다면 그러면 인수를 안 했을 텐데 사업자 등록일자 빨라서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를 못 받았으니까 10억을 임차권에 의해서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전세권으로 배당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세권으로도 배당을 못 받잖아요. 유찰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물건은 10억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싸게 낙찰받아요. 1,000만 원에 낙찰받고 10억을 물어주면 10억 천에 사는 거죠. 그나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 이상 쓰게 되면은 문제는 이 전세권 배당 받으려면 농협이 15억을 써야 돼요. 15. 너무 이건 비싸잖아요. 싸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 가격 더 떨어져야 돼요. 10억을 부담하는 거라. 월세를 이제 600만 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월세를 600만 원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더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되게 크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항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 못 받았을 때는 이거 인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권리분석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권리분석을 좀 공부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옥섭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옥섭 사이트에 오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과정, 또 경매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그리고 온비드 과정, 그리고 권리분석 쇼츠라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이런 수업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섭에 오시면 다양한 부동산 경공매에 관련된 권리분석과 관련된 학습, 그리고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의 추천 물건 정보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옥섭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검색창에 옥섭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옥섭 홈페이지 많이 이용 바라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